요미우리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방일 외국인 수 처음 4천만 명 돌파. 근데 이 4천만 중에서 9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왔다. 4년 연속 최다.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넘버원은 누구? 중국이 아니다. 한국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4천만 시대에 돌입한 일본 사회라는 내용인데 예. 최근에 일본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5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가 4천만을 넘었다. 사상 최대다. 밖에 나가면은 한국말, 중국말, 영어 정말로 많이 들립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홋카이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돌아다녀요. 일본에서.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는 잘 안 계셨는데 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보이니까 많이 바뀐 걸 우리도 체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라면 뭐 일본 대도시에만 외국인 관광객이 몰렸는데 지금 뭐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 다 외국인이 간다. 그러니까 이 4천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외국인 4천만 관광객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왔고 그리고 왜 일본은 이런 식으로 관광업에 이렇게 매진을 할까? 왜 이렇게 외국인을 불러오고 싶어 할까? 플러스 왜 일본이 이게 가능할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해 방일 외국인 수 처음 4천만 명 돌파. 약 4,270만 명. 4,270만 명. 이게 일본의 방일 관광객 숫자거든요. 우상향이죠.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넘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4천만 중에서 방일 외국인 9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왔다. 4년 연속 최다.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넘버원은 누구? 중국이 아니다. 한국이다. 이 4년 연속이 대단한 거예요. 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로 왔다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뉴스 뜨죠. KBS 뉴스죠. 한국인 946만 명 일본 방문, 방일 외국인 중 최다다. 예, 동일한 뉴스죠. 아까 일본 기사는 945인데 왜 여기는 946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게 945만 9,600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올림을 한 거고 일본은 뒤에 걸 빼버린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의뢰 이런 게 뜨면 뭐예요? 비교하는 거 뜨죠. 자, 일본은 관광객 숫자가 4,268만 명, 한국은 1,888만 명. 일본에 간 한국인은 946만 명인데 한국에 온 일본인은 365만 명이다. 적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뢰 이제 비교하는 이제 이런 기사 쓰는 이것뿐만도 아니죠. 예, 관광 수지 적자 어쩌나 한국인 3명이 일본 갈 때 일본인 1명만 한국 온다. 이게 단순하게 아까 946대 300만 명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여행신문입니다. 역대급으로 많이 나갔고 또 들어왔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3천만 명이 출국을 했어요. 그 중에서 뭡니까? 이제 946만 명이잖아요. 30%가 좀 넘네요. 일본 가는 비율이 출국자 중에서. 자, 그런데 일본은 얼마나 출국했냐면은 2015년에 1,473만 명 밖에 출국을 안 했어요. 예. 일본이 인구는 한국보다 2배가 넘는데 출국자 수는 한국의 2분의 1이 안 돼요. 즉 뭐 일본은 해외 관광을 안 나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 1473만 명이 나갔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뭐예요? 365만 명 한국 갔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예. 일본 사람들의 여권 보유율이 17%예요. 일본인의 해외여행이 떨어져 심각하다라고 일본 산케이도 작년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365만 명이나 대한민국에 온 거면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 같은 거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을 많이 간 나라인데 그 중에서 가깝고도 일본에 많이 가니까 일본도 많이 가는 거고 리피터도 많으니까. 일본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많이 간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 이번에 관광객 숫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대급을 찍었죠. 2015년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이 9.5조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한 90조가 넘는 금액을 뭡니까? 일본에 온 외국인들이 돈을 쓰고 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2019년보다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원화, 달러, 유로에 대비해서
엔화가 저렴한 것 같네? 그러면 써 하다 보니까 이게 엔화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제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예. 이건 작년에 일본 소비 금액이 8조 엔을 돌파했을 때 나온 건데, 나오죠. 자동차 수출액의 이응 규모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수출에 연간 170조 원 가량이 자동차예요. 1등이. 그 다음에 2등이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 반도체 설비, 그 다음에 철강, 이런 게 뭐, 우리나라 돈 뭡니까? 한 60조, 40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철강 내는 거 합쳐도 관광 수익보다 안 돼요, 이제. 와, 시대가 바뀌었네. 아마 옛날 박간의 영상 때는 이런 숫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좀 얘기가 달랐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관광업 자체가 자기들이 안 나가더라도 해외에서 와서 알아서 외화를 엔화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중요시되는 산업이다. 라고 이제 이게 뉴스에 뜨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이제 지금 4,200만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일본이 과거에 수립한 관광 입국 추진 기본법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옛날에 그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일본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었네요. 이걸 하면서 일본의 목표는 이거죠. 방일객 목표가 6천만 명. 그리고 옆에 15조엔이 뭐예요? 아까 그 소비 금액입니다. 이거를 예전부터 목표에서 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이 끊기지 않는 게 일본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계속 자민당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민당이 하고 있으니까 총리가 누가 바뀌더라도, 그리고 자민당에서 민주당 정권 넘어가더라도 이 관광 입국 기본법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관광 입국 추진 협의회라는 거를 자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유명한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왜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일본은 6천만 명이라는 숫자와 이 15년 금액에 왜 이렇게 회의까지 해가고 오랜 계획을 해가고 할까? 근본적인 이유죠. 일본의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거기다 뭐 저출산. 문제점이 여러분 어떤 게 있겠어요? 이거죠. 인구 감소입니다. 그럼 인구 감소인데 이게 관광이랑 무슨 상관이야? 검은색으로 칠해둔 데가 일본의 인구가 10,000명 미만인 지자체예요. 2020년도에는 인구가 10,000명 미만 지자체는 뭐 홋카이도는 뭐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본토는 적죠.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본토에도 인구 10,000명 미만인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 홋카이도는 뭐 거의 삿포로 주변 말고는 전멸이야. 이게 예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경제가 안 돌아가. 노인들밖에 안 사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죠. 그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동네에 예산을 투여할 건덕지를 줘야죠. 예를 들어 그 지역의 관광 개발을 어느 한 지역에. 그러면은 고용이 필요하죠. 노인 고용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기업도 진출해야 됩니다. 외식업, 호텔업. 예, 그러면 그 주변이 개발이 돼요. 일자리가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있잖아. 이걸 일본이 정해서 아니야, 지자체. 아닙니다. 경쟁을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어느 지자체는 지자체 내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 환영이에요. 박간의 영상. 두둥. 일본 사가현이라든지, 마츠야마라든지. 그런 데는 한국 사람들이 쿠폰 줄게요. 한국 사람들 오세요. 불러드리잖아요. 그걸 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일본 이런 데서 프레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네는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다리가 허술해. 버스가 낡았어. 국가 예산 주세요라고 쇼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일본 정부에서 할 말이 있죠. 다른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야, 너희는 촌동네인데 한국 사람들 불러들이고 홍보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네? 니들한테 세금 주더라도 아무도 뭐 말을 못 하겠다. 대의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본 지자체가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저가항공사한테 영업 가잖아요. 우리 동네에 취향했어요. 한국 사람들 불러주세요. 돈 줄게. 저가항공사. 왜? 실적 만들려고. 그래야지 일본 정부에서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보조금도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내면 더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와보신 분, 공항에 도착할 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QR코드? 비지트 재팬 QR코드? 비행기 내리자마자 1명, 2명, 한 5명 이상이 여러분들 이거 안 물어봤어요? 뻔히 저 앞에 안내판이랑 기계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맨날 첫날 QR코드 있습니까? 있어요? QR코드? 이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 어르신들 어느 지방은 다. 그게 어떤 일자리 같습니까?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네. 분명 좀 필요 없지 않아? 라고 느끼는데 소중한 일자리죠. 그렇죠. 일자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본 지방공항에 내려서 타는 버스 기사도 할아버지들 많을 거야. 버스 이쪽입니다. 안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고용이 들어가는 거고 갈 때마다 음식점이 바뀔 거예요. 외부에서도 장사되니까 들어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외국인 관광객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럼 일본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방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뭐 하면 되잖아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대한민국은. 왜?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수로 돌아갔던 나라입니다. 2024년 일본인의 국내 여행 소비 금액이 25조. 우리가 돈 250조예요. 국내 여행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겠죠. 여러 동네 갈 때마다 다 기념품 다르죠. 다 다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일본은 야, 이 동네는 뭐 이렇게 뭐 과자도 기념품 종류가 다양한 뭐가 이렇게 많아 느끼잖아요. 그거 원래 여러분들한테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부터 내수 관광객이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안 나가지. 이것도 뭐예요? 아까 말한 저출산 고령화. 어르신들이 못 나가. 아이고 이제 나 여행 못 가. 아이도 없어. 자, 그러면은 그걸 누가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연결되죠? 그렇죠. 해외에서 불러오면 되잖아. 일본 입장에서 뭐예요? 이 관광 입국이란 걸 하기 쉬운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를 그냥 해외향으로 좀 약간 포장지를 바꿔버린 거기 때문이죠. 예. 일본은 세습 정치가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근데 자기들이 대대소손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자기한테 표를 주는 일반 국민들이 나라가 유지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 돼요. 일본 내에서. 안 그러면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호의호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길게 일본 사람들은 줄어들어. 일본의 내부 소비는 줄어들어. 사람은 줄어들지만 이걸 누가 채워줘? 외국인이 채워줘. 그 사람들이 관광을 해줘. 아니면은 이게 발달되면 뭡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기업들도 일본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자체 내가 살아날 방식을 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 힘을 통해서? 외국인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돈 되는 산업이다 라고 하지만은 일본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뭐 90조, 80조, 100조 이거 갖고 뭐 나라가 뭐 산다? 까지는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크기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세금으로 80조, 90조 투여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 돈을 줘가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방 붕괴, 노인 고용 문제 이걸 막아주네? 이거만큼 아리가또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겁니다. 요즘 방일 외국인 분들 싫어라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분들 많이 관광하러 와주시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데도 꽤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도 저출산 고령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지방 붕괴 이런 뉴스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어느 지방에 뭐 학교가 없어지고 노인들도 이제 없어 폐허가 됐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근데 아무도 지방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지방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을 보내는 거예요. 관광객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 대신 가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대신에 서울 사는 사람들 대신에 해외 관광객이 뭡니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가서 돈도 써주고 지방인을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플랜이라는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밑바닥을 닦아놔야 되는데 일본을 좀 참고를 해가면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저렇게 온다 왜 우리나라는 안 되냐가 아니라 그 정도로 똑같은 문제 저출산 고령화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런 점으로 시프트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항상 느낍니다. 이게 난 비효율적이에요. 안 그래요? QR코드 할아버지 한 명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고 세간도 막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나가면 뭐 인해 전술이야. 일본은 뭐 돈이 남아 더 나? 약간 느끼잖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사람이 많네요, 공항에.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덕지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냥 돈을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형평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해라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일본식의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 그런 일을 하면은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일조하는 일이 되잖아요. 단순하게 노인 일자리 창출, 길거리에 가서 뭐 있잖아. 환경 미화라든지 다른 거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외국인이 오니까 당신을 고용해야 됩니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 그 사람들은 보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돼가지고 영어 공부한다라든지 아니면 한국어 공부한다라든지 그죠? 그러면 진행하는 지자체라든지 기업 입장으로도 이렇게 해외 관광객분들이 늘어났으니까 고용도 늘어났습니다라고 그렇죠. 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근데 또 일본이 또 재밌는 게 또 뭐냐면 뭐예요? 관광 와서 돈 쓰고 와주는 외국인 좋은데 일본에 살고 싶으면 외국인이 싫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터 잡고 살지는 마요. 와서 돈 쓰고 가란 말이야. 계속 그걸로만 회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좀 많이 배타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 이민 정책을 좀 유연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뭡니까? 일본보다 한국 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더 많고 일본은 박간영상 영주권 갖고 있지만은 선거권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영주권 갖고 있으면 지방자치제 선거권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좀 더 좀 유연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에는 정책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거겠네요. 관광에 대한 정책도 아까 목표 연간 6천만 명 15조 엔이었는데 그것도 점점 페이즈가 달라지고 있어서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 분들 많이 오니까 관광 공해다 그런 거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숫자 목표, 인원수 목표는 조금 줄이고 단가를 올리자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일본 관광이 뭐 6천만 아까 15조 엔 이 둘 다 달성보다 어느 한쪽으로도 시프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겠네요.